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편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나 삼변수 함수, 그 이상의 변수를 갖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도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도 함수라는 것은 다변수 함수는 이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두 개, 삼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세 개,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있는 그런 함수들이지요. 네, 이 다변수 함수 중에서 이 독립변수를 여러 개 있는 독립변수를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만 움직이고 남는 변수들은 전부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다변수 함수들의 상에서 그 움직이는 변수 방향으로 곡선이 생깁니다. 그 곡선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편도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변수 함수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 이변수 함수를 f, x, y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독립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죠. 여기서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선 변수가 두 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x를 선택해서 x만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선택한 한 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남는 변수들은 전부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를 움직이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만 고정시키면 되고요. 하지만 삼변수 함수는 하나를 선택하면 변수가 두 개가 남죠. 그 두 개의 변수를 전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변수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y는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y를 b라고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변수가 두 개 있는 이변수 함수였지만 그 중에 하나만 움직일 거니까 여기 두 번째 변수 y가 b로 고정됐죠? 그럼 하나만 움직일 거니까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 원래 있던 건 이변수 함수였지만 y를 b라고 고정시켜 주면 그러면 x만의 함수가 생겨요. 자, 그래서 그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 일변수 함수를 gx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제 변수 하나만 움직이니까 일변수 함수로 됐죠. 그러면 이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함수, 미분계수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x가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하겠죠. 그 미분계수를 이 이변수 함수 f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 y는 b로 고정시켰으니까 주어진 점은 y좌표가 b예요. 그리고 여기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해서 a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한 거니까 x좌표는 a로 선택을 한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이변수 함수 f의 a, b라는 점에서 움직이는 변수 x를 움직이는 변수로 선택을 했죠. 그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 즉 여기서는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편미분 계수는 일변수 함수처럼 생각해 가지고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편미분 계수를 fx, a, b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fxa, b는 금방 여기 y를 b로 고정시켜서 이변수 함수 fxy를 일변수 함수인 것처럼 gx로 만들어 놨죠. 그럴 때 gx의 a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gx의 a에서의 미분계수,
G'A예요. 그래서 fxa, b는 G'A. 그러면 우리가 G'A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지요?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뭔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a 플러스 h 마이너스 ga. 자, 그런데 여기 gx는 fx, b예요. 그러니까 g a 플러스 h는 여기 이변수 함수 f를 가지고 표현하면 f a 플러스 h, b. y는 이렇게 b로 고정됐죠. 그리고 ga는 마찬가지로 f a, b예요. 역시 y좌표는 b로 고정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b 마이너스 f a, b. 네, 이렇게 이런 극한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의만 가지고 다시 살펴보면 fx a, b 이름은 f의 x에 관한 a, b에서의 편미분 계수.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b 마이너스 fa, b 이렇게 정의한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x로의 편미분 계수라는 것은 x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y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점의 y좌표를 여기 y의 값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x만 움직입니다. a 근처에서.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h까지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네, 이 정의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이변수 함수가 있었어요. fx, y.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변수 x를 선택했죠. x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변수 하나가 움직이니까 여기 이변수 함수는 그 상위 x하고 y가 다 움직여주면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곡면을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이 곡면이 z는 fx, y. 네, 이렇게 이변수 함수의 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를 둘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x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y는 b라고 고정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y는 b라고 고정시켰다라는 거니까 y를 여기 b 이렇게 고정시켜서 y의 값을 b로 대입해 주면 곡선이 하나 생겨요. f, x, b 이런 곡선이 생기는 거죠. 이 종속 변수를 z라고 놨으니까 그 곡선의 식은 z는 f, x, b 이런 곡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곡선이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만들어지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면을 우리가 y를 b로 고정시켰다. y는 b라는 평면으로 잘라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곡면을 y는 b라는 평면으로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b라는 평면으로 잘라볼까요? 여기 빗금친 부분이 y는 b라는 평면입니다. 여기 b라고 하면 그러면 이 곡면 위에 y는 b라는 이 평면에 의해서 잘려나온 이 곡선이 있죠? 네, 이 곡선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곡선을 x축 방향의 곡선이다. 이 곡면에 있는 x축 방향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x축 방향의 곡선을 가지고 와서 그 곡선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의 값이 a일 때 계산할 거니까 여기 xy 평면에 a, b라는 점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 b인데 z좌표는 0이니까 a, b,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요. 여기 곡면까지. 그럼 요 점이 생기죠?
네, 이 점에서 이 곡선, X축 방향의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네, 그럴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편미분계수도 변수 하나만 움직이면서 일변수 함수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일변수 함수의 예, 미분계수를 계산한 거니까 똑같아요.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 의미를 갖는다면 편미분계수도 그걸 흉내낸 거니까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접선이냐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y를 b라고 고정시켰다라는 것은 이 곡면을 y는 b라는 벽면으로 y는 b라는 평면으로 쳤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그때 이렇게 곡선이 생기죠. 이 곡선의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요점에서 변화율이다. 그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점은 좌표가 뭔가요? X좌표 A고요. Y좌표 B고요. Z좌표는 함수값이니까 F, A, B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 네, 여기는 이 곡선은 지금 y는 b라는 평면에 있는 곡선이에요. 그런데 y는 b라는 평면은 여기 xz 평면, 좌표 평면이지요. 예, xz 평면의 식은 y는 0이죠. 네, 이렇게. 그럼 y는 0하고 y는 b는 서로 평행한 평면이죠. 그러니까 이 y는 b에 있는 이 평면에 있는 이 곡선을 여기 xz 평면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xz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하는 거죠. 수직 사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fx a, b, a, b라는 점에서 이변수 함수 f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 그건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z는 fxy라는 곡면을 y는 b라는 평면으로 절단했을 때 그때 생기는 곡선, 그 곡선의 식은 아까 쓴 것처럼 z는 f, x, y가 b로 고정됐으니까 b. 네, 이렇게 되는 곡선이지요. 그러니까 x, z 평면에 있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y는 b라는 평면에 있지만 밀어서 xz 평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직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a, b는 a, b, fa, b 요점, 네, 요점에서 이 곡면의 x축 방향의 변화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변화율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x축 방향의 곡선, 이 곡선의 변화율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fxa, b를 계산하는 방법은 뭘까요? 똑같이 미분계수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상수로 취급하고 여기 움직이는 변수 x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듯이 똑같이 미분하시면 돼요. 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미분하시면 돼요. 그 결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두 개죠. 조금 전에는 x를 선택해서 x만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변수 y를 선택해서 y만 움직여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변수 함수 fxy에 대해서 y만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x는 고정시킬 거죠. x를 a로 고정시켜 볼까요?
그렇다면 그 이변수 함수가 x를 a로 고정시켰으니까 fa, y 이렇게 y만 움직이는 일변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y에 대한 이 일변수 함수를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gy라고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gy라는 일변수 함수가 b에서 미분계수를 갖는다. 즉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미분계수를 똑같이 이번에는 a, b에서 y가 움직였지요.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 거예요. y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fy, a, b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이걸 극한으로 정의해 볼 수 있죠. fya, b는 이번에는 gy의 b에서의 미분계수니까 g'b예요. 그렇다면 g'b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b 플러스 h 마이너스 gb. 자, 그런데 여기 gb 플러스 h는 f를 가지고 표현하면 x는 a로 고정시킨 거죠. f, a, b 플러스 h예요. GB도 F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F, A, B예요. X좌표는 A로 고정시키고 여기 Y좌표만 B에서 B 플러스 H로 움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극한으로 완성하면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B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B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fy, a, b는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b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b. 자, 이번에는 y를 움직일 거니까 x는 a로 고정시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y는 b에서 b 플러스 h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하고 fy, a, b를 a, b에서 f의 y에 대한 편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뜻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시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했으니까 이 편미분계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y를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 z는 fxy 이렇게 이변수 함수의 상으로 표현되는 공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y만 움직일 거니까 x를 a로 고정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공면을 x는 a라는 평면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이 평면으로 쳐내면 이 공면에 있는 이 곡선이 이렇게 잘려 나오죠. 이 곡선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y축 방향의 곡선입니다. 이 y축 방향의 곡선의 변화율. 그래서 이걸 이변수 함수 fxy의 y축 방향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곡선 위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거냐? 이번에 y를 b로 놨죠? 그렇죠? 그러면 x는 a로 고정시켰고 y를 b로 선택하면 여기 평면에서 역시 a, b라는 점이 생겨요. 이것을 이렇게 공면까지 z축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요 점의 좌표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a, b, f, a, b 이런 점이 됐죠. 이 점에서 이 곡선, y축 방향의 곡선,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fy, a, b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공면의 y축 방향으로의 변화율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y만 움직일 거니까 계산할 때는 y는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하세요. 그렇게 해서 미분하는 방법대로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정리해 볼게요. 예, x로의 편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는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 y로의 편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는 y만 변수 취급하고 남는 거 x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미분 계수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편미분 계수는 미분 계수를 흉내내 가지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미분 계수 이걸 확장해서 함수로 만들어서 도함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편미분 계수를 확장해서 편도함수라는 걸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하시면 돼요. 미분계수를 확장해서 도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도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주어진 점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에 대응시키는 규칙이지요. 자,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주어진 점을 그 점에서의 편미분계수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함수가 편도함수예요. 그런데 편미분계수라는 것은 어떤 변수로 계산하는 거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변수를 선택해서 편도함수로 확장시키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x를 먼저 움직이면 이 주어진 점 x, y를 x, y라는 점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 fx, x, y죠.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 xy를 fx, xy에 대응시키는 함수. 그 함수를 이 함수의 규칙 그대로 fx, xy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주어진 함수, 이변수 함수 fxy에 x에 대한 편도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도 a, b를 그냥 x, y로 바꾼 것밖에 없죠. 그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fx, x, y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y 마이너스 f x, y y는 고정시켰어요. x는 x에서 x 플러스 h까지 움직여요. 네, 이런 극한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a, b가 x, y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fx, a, b는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fx, x, y를 먼저 계산해요. 계산하고 나면 x와 y로 표현되는 이변수 함수가 계산됐을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b를 대입해주면 그 값이 바로 fx, a, b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y만 움직여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x, y를 이번에는 fy, x, y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 예,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 함수를 이 규칙 그대로 fy, x, y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를 fxy에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도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똑같죠? 자, 그렇다면 정의는 뭔가요? fy, x, y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y 플러스 h 마이너스 fx, y 이번엔 x가 고정됐죠? y가 y부터 y 플러스 h까지 움직였어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fy, a, b는 마찬가지죠. fy, x, y를 계산해서 x에 a를 대입하고 y에 b를 대입하면 fy, a, b를 얻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정의했네요. 예, x로의 편도함수하고 y로의 편도함수라는 걸 정의했어요. 예,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압니다. 그러면 fx, x, y, 즉 fxy의 x에 대한 편도함수, 예,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에는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되고요. fy, x, y. 예, y에 대한 편도함수지요. y에 대한 편도함수는 y만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도함수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편도함수의 기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fx, x, y 또는 fy, x, y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고요. 예, 여기 x, y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표기한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다면 굳이 이걸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 fx 또는 fy 이렇게 쓰기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걸 다른 기호로 이렇게 라운드 기호를 쓰기도 할 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fy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 라운드라고 읽으면 됩니다. 예,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라운드.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또는 예, 이 대문자 D 미분 연산자 기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DXF라고도 써요. 이렇게 예, 또는 여기 FY는 DYF라고도 써요. 여기 첨자처럼 쓴 X는 X를 변수로 해서 편미분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첨자처럼 쓴 Y는 Y를 변수로 해서 편미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f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f 다 똑같이 x로의 편도함수고요. fy,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f 똑같이 y에 대한 편도함수의 기호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fxy가 x의 3승 플러스 x제곱 y 3승 마이너스 2y제곱일 때 fx 2,1하고 fy 2,2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는 2,1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고요. 또 하나는 2,1에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죠. 그렇다면 x에 대한 편도함수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해서 2,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예,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fx, xy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식을 미분해 볼까요? x의 3승, x는 변수 취급했으니까 예, x로 편미분하면 3x제곱이고요. x제곱 y의 3승. x제곱은 미분할 거고 여기 곱해진 y의 3승은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할 때 곱해진 상수 y의 3승은 그냥 곱해두면 되죠. x제곱만 미분해 거기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을 미분하면 2x지요. 그래서 x제곱 y의 3승을 x로 편미분하면 2x y의 3승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y의 제곱, y제곱이 통째로 상수 취급되니까 마이너스 2y제곱은 전부 상수죠. 그렇다면 x로 편미분하면 상수를 편미분했으니까 0이죠. 네, 그래서 x로의 편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x, y의 3승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fx 2,2를 계산할 거니까 x에는 2를 대입하고 y에는 2를 대입해 주면 돼요. 대입해 볼까요?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여기 y에 1을 대입하고요. 여기 x에는 2를 대입하고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x에 2 대입하면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에 2 대입할 거니까 2 곱하기 y에 1 대입하면 1의 3승. 자,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fx 2,1은 예, 여기 3 곱하기 4, 12고요. 예,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4네요. 두 개를 더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fx 2,1은 16이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fy 2,1을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y가 변수지요. 예, x는 상수 취급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로 편미분해 보세요. 여기 식이 있어요. x의 3승은 통째로 상수 취급되니까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x제곱 y의 3승은 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x제곱은 그냥 상수니까 곱하면 되고요. y의 3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y의 3승을 미분하면 3y제곱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항 마이너스 2y제곱은 y를 변수로 생각할 거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y가 되네요. 자, 그래서 앞에 0인 건 버리면 fy x, y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fy x, y 즉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했으니까 fy 2,1은 역시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럼 대입해 보세요. 여기 x에다가 2 대입합니다.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y에 1 대입합니다.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y에 1 대입해요. 곱하기 1. 다 됐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4 해서 8이 되네요. 네, 그래서 fy 2,1은 8이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예, fxy가 사인 1 플러스 y분의 x일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호를 소개했었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예, 이 값은 x에 대한 편도함수고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 값은 y에 대한 편도함수죠. 네, 이제 편도함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네, x에 대한 편도함수부터 구해볼까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이 주어진 식에서 x는 변수로 취급하고 y는 상수로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인 안쪽에 1 플러스 y분의 x 이 합성이 되어 있죠. 네, 이건 뒤에서 또 연쇄법칙을 배울 텐데 연쇄법칙을 쓴 겁니다. 네, 이 값을 델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사인 델타예요. 근데 델타가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인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중에 한 변수를 선택해서 x로 편미분하려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규칙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델타가 하나의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사인 델타, 그냥 일변수 함수죠. 예, 사인 델타를 델타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 델타를 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델타지요. 그래서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고요. 이제 안에 있는 델타를 여기 원하는 대로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게 연쇄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가 1 플러스 y분의 x였으니까 1 플러스 y분의 x를 x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변수가 x하고 y 두 개 있는 이 변수 함수를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는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긴 x는 변수인데 이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y는 통째로 상수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y분의 x를 x로 편미분하면 여기 x를 x로 편미분한 게 1이니까 곱해진 상수 그냥 곱하면 1 플러스 y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를 얻었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하고 1 플러스 y분의 1하고 두 함수를 곱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계산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할 거니까 y는 변수 취급하시고 x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요. 사인 델타지요. 먼저 델타로 미분하세요. 일변수 함수처럼. 그럼 코사인 델타가 되지요. 거기다가 연쇄법칙을 쓰는 거예요. 델타를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할 거죠. 델타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 플러스 y분의 x를 y로 편미분할 거니까 y가 변수예요. x는 상수죠.
그럼 미분해 볼까요? 곱해진 상수 x는 그냥 곱하고요. 1 플러스 y분의 1. 이걸 y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법칙이 있지요. 분모분의 분자니까 1 플러스 y분의 1을 y로 편미분하면 목법칙을 씁니다. 분모의 제곱분의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편미분해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1. 밑에 건 그냥 곱해요. 곱하기 1 플러스 y.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해줘요. 1 곱하기 분모에 있는 것은 편미분해서 곱해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1 플러스 y. 네, 이게 목법칙이지요. 자, 그런데 1은 상수함수니까 편미분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y를 곱해도 0에 곱해졌으니까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y를 y로 편미분하면 1은 상수니까 0이고요. y를 y로 편미분한 건 1이지요. 그래서 이 1 플러스 y를 y로 편미분한 것은 1이 되지요. 자, 그래서 결국 전체 값은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앞에 거 정리됐고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에 거 남은 게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y분의 x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하면 x는 그냥 곱하고 1 플러스 y분의 1을 y로 편미분한 것은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다. 다 됐죠? 자, 그럼 이 세 개 함수가 곱해진 거니까 이번에는 보기 좋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서요. 이걸 앞에다 써볼까요?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하학적 의미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3번 보세요.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 1,1하고 fy 1,2를 구하고 이것을 기울기로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자, 우선 기울기로 해석할 거니까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변수 함수의 상은 공면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공면이 어떤 공면인가라는 걸 한번 앞에서 배운 대로 연습을 해볼게요. 이 공면은 이름이 타원 포물면입니다. 타원 포물면.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타원 포물면. 자, 그런데 이 타원 포물면은 지금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그릴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네, 공면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등위 곡선을 가지고 우리 공면을 그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등위 곡선이 뭐였죠? 이 함수의 식을 k라고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을 k라고 놓으면 그 z축으로 k만큼 올라간 그 높이에 있는 z는 k라는 평면에서 곡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곡선이 등위 곡선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x제곱 플러스 2y제곱 요거 이항했고요. 는 4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의 식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양변을 4-k로 나눠주면 타원의 식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4-k분의 x제곱 플러스 여기 4-k분의 2y제곱이니까 분모분자를 다시 2로 나누면 2분의 4-k 분의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값이 1이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 타원의 식이네요. 그렇죠? 네, 이 곡선은 타원입니다. 그러니까 Z는 K라는 평면에서 이런 타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X제곱 밑에는 4-K, Y제곱 밑에는 그걸 2로 나눈 2분의 4-K. X제곱 밑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지요.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X축이 장축이 되는 거예요. X축이 장축이 되는 그런 타원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걸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타원을 높이마다 쭉 계산해 가지고 그 타원들을 다 쌓아 놓으면 그게 전체 곡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곡면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충 XY 평면으로 쳐볼까요? 그럼 XY 평면은 Z가 0이니까 여기 K에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X제곱 밑에는 4가 되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X축으로 가장 멀리 갔을 때 생기는 꼭지점은 2에서 생겨요. 예, 여기 Y축은 K에 0 대입하면 2분의 4, 2지요. 2는 루트 2의 제곱이지요. 그러니까 Y축의 꼭지점은 루트 2에서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X축이 장축이 되는 이런 타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XY 평면으로 친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는 타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런데 4에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0 이상인 값을 뺀 거니까 z의 값은 4일 때가 제일 커요. 네. 그래서 이 4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4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타원 포물면이에요. 이런 타원 포물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곡면이 이런 타원 포물면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계산하라는 것이 fx 1,1하고 fy 1,2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요. 계산해서 1,1 이 점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x에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되지요. 자, 그럼 첫 번째 fx, xy부터 계산해 볼까요? x에 대한 편도함수입니다. 여기 주어진 식이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에요. 그러면 x에 대한 편도함수는 x만 변수 취급해요. y는 상수 취급해요. 그리고 미분하시면 됩니다. 4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2y제곱은 x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네, 그래서 요것만 남아서 마이너스 2x네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fx 1,1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가 있다면 y에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x에 1, y에 1 대입하는 작업이 여기 구한 식을 보니까 y는 없어요. 그럼 대입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x에만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지요. 그래서 fx 1,1은 마이너스 2예요. 다시 얘기하면 1,1에서 f의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그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기울기로 해석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전에 이 곡면이 타원 포물면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여기 꼭지점이 4가 되고요. 이렇게 XY 평면에서 절단한 타원은 X축이 장축인데 꼭지점은 2, Y축은 단축이지요. 꼭지점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타원이 생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타원 포물면, 이 곡면에서 우리는 fx 1,1을 계산한 거니까 y는 1로 고정된 거죠. 그렇죠? y는 1로 고정됐으니까 이것을 y는 1이라는 평면으로 치는 거예요. 자, 여기 1,1을 여기 x의 값이 1, 여기 y의 값이 1이라고 할까요? 그럼 y는 1은 여기 y가 1인 곳이니까 이렇게 y는 1이라는 여기 빗금친 부분에 평면이 생겼죠. 이 평면으로 이 타원 포물면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잘려 나오죠. 이 곡선의 변화율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계산한 거냐?
여기 x좌표, y좌표가 1,1이니까 예, 1,1. z좌표는 여기 식에다가 x에 1, y에 1 대입하면 z의 값이 구해지죠. 네, 그러면 1 대입하면 4-1-1-2니까 z의 값은 4-3, z의 값도 1이 되죠. 네, 그래서 이 1,1을 이렇게 공면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Z축 방향으로 올리면 여기 공면 위에서 1,1,1이라는 점이 생기죠. 네,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1,1,1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y는 1로 잘라낸 이 곡선은 뭘까요? y는 1로 잘랐다? 여기 공면의 식에서 y에다가 1을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z는 2 x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잘려 나오는 포물선이네요, 이건. z가 2 x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변화율을 계산한 건데 이 점에서 계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포물선을 여기 x, z 평면으로 이렇게 수직 사용해요. 그렇게 수직 사용하면 이런 포물선이 생깁니다. x, z 평면에서. 예, 그때의 식이 z는 2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여기 z축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은 2지요. 거기서 x제곱을 뺀 거니까 0 이상인 값을 뺀 거니까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 생기죠. x절편은 이게 0 되는 곳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지요. 네,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때 x좌표와 z좌표를 가지고 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x좌표 1이고요. z좌표 1이고요. 그래서 1,1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 XZ 평면에 수직 사용하면 똑같이 Z는 2 X제곱 예,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곡선의 식을 얻는 것은 여기 y는 1이란 평면으로 친 거니까 공면의 식에다가 y에 1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 곡선의 식을. 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가볼까요? 이번에는 fxy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것을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y에 대한 편도함수는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할 거예요. 그러면 4, y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x제곱 상수 취급할 거니까 y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2y제곱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y네요. 그래서 fy, x, y는 마이너스 4y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y에 관한 편도함수를 계산했으니까 예, y에 관한 편미분계수 1,1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식에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근데 x는 없죠? x는 없으니까 대입할 거 없고요. y만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1,1에서 f의 y에 관한 편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4예요. 자, 계산 끝났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접선의 기울기인가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똑같죠? 조금 전에 여기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된 것은 타원 포물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타원 포물면에서 똑같이 계산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계산했으니까 x를 고정시켰죠? 근데 x는 1로 고정시켰죠? 네, 그럼 x는 1로 고정시켰으니까 이 타원 포물면을 x는 1이라는 평면,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이 평면이지요. 이 평면으로 이 타원 포물면을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생깁니다. 네, 그 포물선의 식은 여기 x를 1로 고정시켰으니까 네,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포물선의 식은 z는 4-1-2y제곱 3-2y제곱 예, 이런 식을 갖는 포물선이 생긴 거지요. 네, 이 포물선을 마찬가지로 여기 YZ 평면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YZ 평면에서 이런 포물선이 만들어지지요. 네, 그 포물선에 대해서 예, 점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의 값, Y의 값을 1로 선택을 하면 예, 1,1이라는 여기 XY 평면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예, 이 공면까지 이렇게 쏘아 올리면 공면 위에 점도 Z도 X에 1, Y에 1 대입하면 Z도 1이 되니까 1,1,1이라는 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겨서 그려보면 이번에는 YZ 평면에서 Z는 3-2y제곱 이런 식을 갖는 포물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Y절편은 여기 Z가 0 되는 곳이니까 3이 2y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Y제곱은 2분의 3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플러스 루트 2분의 3 예, 이렇게 두 점을 얻을 수 있고요. 예, 꼭지점은 Z는 3에서 2y제곱을 뺀 거니까 제일 클 때가 3이에요. 그래서 3일 때 꼭지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지요.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을 그렸어요. 그럴 때 이 점, 이제 이 공면을 여기 YZ 평면으로 밀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Y좌표하고 Z좌표를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Y좌표 1이고요. Z좌표 1이고요. 그래서 1,1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1,1에서 이렇게 이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